안녕하세요. 저희는 2020년 생생문화재 사업의 일환으로 우리들의 영웅 독립운동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줄 신우쌤, 수선쌤이에요. 안녕. 순성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독립운동가분들에게는 어떤 분들이 계시죠? 대표적인 독립운동가분이라고 하면은 안중근 의사가 계시고 윤봉길 의사도 계시고 유관순 열사,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분으로는 백범 김구 선생님이 있겠네요. 네, 맞아요. 이렇게 순성쌤이 잘 말해주신 것처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독립운동가분들이 계시는데요. 그중 백범 김구 선생님의 스승님도 계셨다는 거 알고 있었나요? 김구 선생님의 스승님이요? 들어본 적이 없는데 백범 김구 선생님도 스승님이 계셨어요? 네, 바로 서구 이동영 선생님이십니다. 이동영 선생님이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이긴 한데 무슨 일을 하셨죠, 이분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익숙하지 않은 독립운동가분 한 분이신데요. 지금으로 따지면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장을 모두 역임하신 분이랍니다. 그렇게 중요한 요직들을 많이 하신 분인데 왜 우리는 모르고 있었죠? 빨리 알아보러 가요. 네, 그러면 저희와 함께 서구 이동영 선생님의 발자취를 한번 따라가 볼까요? 실쌤, 여기는 옛날 집 같은데 어디예요? 이곳은 바로 충청남도 천안시 목천읍에 위치한 이동영 선생님이 태어나신 생가지입니다. 천안하면은 유관순 열사가 대표적인 독립운동가분으로 기억이 됐었는데 이동영 선생님도 여기 천안 출신이셨군요? 네, 맞아요. 1869년에 명문가인 연안이씨 집안의 장남으로 태어나셨는데요. 그의 아버지는 바로 군수였다고 해요. 명문가 집안이라고 하면 요즘 말로 금수저였겠네요? 네, 맞아요. 어릴 때부터 이동영 선생은 총명함을 보이셨다는데요. 1892년에 과거 시험에도 합격하셨대요. 우와, 그럼 과거 시험에 합격하시자마자 바로 나란 일을 시작하신 건가요? 아니요. 당시 시대적 상황을 보면 조선은 다른 강대국들의 간섭을 받으면서 나라의 문을 열었던 힘든 시기였어요. 위에서 힘들다 보니 밑에 백성들도 힘든 삶을 살았던 것은 마찬가지였겠죠.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 시기에 동학농민운동을 비롯한 농민봉기가 일어나고 청일전쟁도 일어났고 백성들이 정말 살기 힘든 시기였겠어요. 그러다 1905년 11월에 나라의 외교권을 빼앗기는 을사늑약이 체결되고 말아요. 이동영 선생은 북간도 용정이라는 지역으로 망명하여 1906년 이상설 선생과 함께 서전서술이라는 학교를 세웁니다. 나라 밖으로 나가서 학교를 세운 것이군요. 광성학교처럼 국내에도 학교를 세우지 않은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을사늑약 시기를 보면은 더 이상 국내에서 민족교육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외로 나가서 민족교육을 실시하고자 하였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이때부터 계속 북간도 지역에서 활동을 하신 건가요? 서전서속을 함께 설립한 이상설 선생이 1907년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의 특사로 파견되자 이동영 선생도 다른 지도자에게 학교를 맡기고 국내로 귀국하게 됩니다. 국내에서는 더 이상 활동이 힘들지 않았나요? 국내에서는 어떻게 활동을 했나요? 이곳에서 안창호, 이회영, 양기탁 등과 같은 다른 독립운동가분들과 함께 비밀결사인 신민회를 결성했습니다. 이곳에서 총서기를 맡으며 실질적인 운영을 하셨었죠. 신민회라면 저도 알고 있어요. 일제의 침략에 맞서 싸우기 위해선 교육뿐만 아니라 전쟁을 통해서 맞서 싸워야 된다고 주장한 단체죠? 네, 잘 아시네요, 순성쌤. 그들은 현실적인 방안으로 국외 독립군 기지 건설을 주장하였는데요. 국내에서는 활동이 힘드니까 이제 국외로 나가서 독립군 기지를 건설하고 독립군을 양성하여서 전쟁을 준비하자는 생각이었죠. 아, 그렇군요. 그러나 결국 우리나라는 1910년 8월 29일에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기게 되지 않나요? 네, 맞아요. 그래서 나라를 빼앗기고 난 뒤 신미의 동지들과 함께 무장투쟁을 실현시켜줄 서간도로 망명하게 된답니다. 쌤, 여기는 황무지 아니에요? 이런 곳에서 어떻게 무장투쟁 독립운동을 하셨어요? 네,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동영 선생을 비롯한 신민의 동지들은 땅을 개척해 나갔는데요. 이곳에서 신흥강습소를 세우고 이동영 선생이 초대 소장을 맡기도 하였답니다. 신흥강습소요? 신흥강습소면은 학교 같은 건가요?
네, 맞아요. 기존의 학교들은 민족 교육을 하는 곳이었다면은 이 신흥 강습소는 독립군을 양성하는 곳이었어요. 아, 그럼 신흥강습소는 교육도 하고 군사훈련도 하고 독립운동을 준비하는 곳이었군요. 네, 맞아요. 이 신흥강습소가 나중에 신흥무관학교로 발전하고요. 이 신흥무관학교에서 나온 독립군들이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와 같은 한일투쟁에서 활약하게 됩니다. 우와, 정말 대단해요. 이런 독립 영웅들은 먼저 개척하신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탄생할 수 있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서강도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톡에서 이상설 선생과 함께 대한광복군 정부를 조직하기도 했는데요. 이곳에서 연해주 지역에 있던 독립군들을 모으고 일본과 독립전쟁을 준비하기도 했어요. 우와, 정말 국내외를 넘나들면서 많은 활동을 하셨군요. 네, 맞아요. 그렇게 1919년이 되었는데요. 손성태, 1919년에 어떤 일이 있었나요? 제가 알기로는 1919년에는 3.1 만세운동이 있었어요. 잘 아시네요. 민족 최대 운동이었던 3.1운동 이후에 민족의 구심점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동영 선생님과 같은 지도자들은 중국 상해에서 임시정부를 수립하였답니다. 아,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임시정부가 이때 세워진 거군요. 네, 맞아요. 임시정부가 수립되기 전에 임시의정원이 먼저 만들어졌는데요. 임시의정원은 임시정부의 입법기관이에요. 이곳에서 이동영 선생은 초대 의장을 맡으셨답니다. 아, 그렇군요. 임시의정원은 지금으로 따지면 지금 대한민국의 국회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동영 선생은 이 국회의 국회의장을 맡으신 거겠군요. 그렇죠. 어느 곳이든 첫 번째로 대표직을 맡은 분들은 경험이 많고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인물이기도 해요. 많은 민족 지도자들이 모인 곳에서 구심점 역할을 하셨다니 정말 대단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임시정부에서도 많은 난관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노선이라든지 생각이 독립운동가들마다 달랐기에 분열이 계속되었는데요. 이동영 선생을 비롯한 임시정부의 지도자들은 1923년에 국민대표회의를 열어 독립운동 세력의 대동단결을 추구했지만 결국 결렬되고 말았어요. 그렇군요. 국민대표회의 이후에 많은 인물들이 임시정부를 빠져나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는 임시정부에게 엄청 큰 타격이었겠네요. 네, 맞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1924년 국무총리에 취임하셨고요. 대통령 직무대리까지 하셨어요. 1925년 국무령제로 바뀐 이후에 국무령의 자리에 오르기도 했답니다. 뿐만 아니라 1930년에 한국독립당이라는 정당을 만들어 이사장을 역임하기도 하셨어요. 한국독립당은 신민회를 계승하는 임시정부의 여당이었어요. 그리고 1931년에 한인애국단이 창설되는데요. 여기서 이봉창 의사와 윤봉기 의사의 의거를 김구, 이동영 선생이 상의해서 결행했다고 전해집니다. 아, 그렇군요. 한인애국단의 의거는 정말 대단했는데 그것을 조사하고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계획하신 것이군요. 네, 맞아요. 한인애국단의 의거 이후 일제의 탄압을 피해 임시정부는 상해를 떠나 투쟁을 계속 해나갔죠. 가흥을 거쳐 항주, 진강, 장사, 광동, 유주, 기강 등 계속 옮겨 다녔습니다. 와, 이게 그냥 지도로만 봤을 때는 그냥 그렇구나라고도 할 수 있는데 옛날에는 교통도 좋지 않았잖아요. 정말 힘들었겠어요. 네,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임시정부를 끝까지 이끌어 가셨던 분이고요. 그리고 1935년에 임시정부의 세 번째 주석 자리에 오르기도 하였답니다. 와, 정말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이동영 선생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유지되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신민회 활동 때부터 독립전쟁을 준비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것을 실제로 실현시킬 임시정부의 군대 한국광복군 창설을 김구 선생님과 주도하였는데요. 하지만 결국 1940년 3월 13일 71의 나이로 순국하셨어요. 그러셨군요. 지금이야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당시에 71의 나이면 굉장히 나이가 많으신 거잖아요. 그렇게 많은 나이이신데도 불구하고 독립운동에 대한 열망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니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서구 이동영 선생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왔는데요. 순성쌤, 오늘 함께한 소감이 어때요? 모든 독립운동가분들이 그러하셨겠지만 순국 직전까지도 나라를 위해 독립운동을 하신 이동영 선생의 모습에 감동을 받았어요. 특히 이동영 선생은 광복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더 안타까운 것 같아요.
네, 민족의 구심점 역할을 하였던 임시정부의 든든한 기둥 역할을 맡으신 분인 만큼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독립운동가 중 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곳 천안시 목천읍에 오면 이동영 선생 생가지와 기념관이 있는데요. 독립기념관과 가까우니 천안에 오실 일 있으면 꼭 방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이곳에서 생생문화재 사업을 통해 이동영 선생과 관련된 교육, 행사들을 진행하고 있는 점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도 뜻깊은 시간이 되셨나요? 오늘 저희와 함께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